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경제 뉴스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의 소식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달성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챗 GPT의 아버지인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사실 이제 해고 가까운 해임을 받았고, 해임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의 이 챗 GPT 아버지인 샘 올트먼을 따르던 직원들도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 직원 95%는 사표를 두겠다라는 초강수를 띄고 있고, 올드먼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사표를 하고 MS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급해져서 이사회는 경쟁사에 합병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한 상태고, MS는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인력들을 품었죠. 지금 MS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주가가 2023년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AI라는 이 종목이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에 국내에서는 150조를 AI 반도체 공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삼성이 했고요. 삼성전자는 홍콩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일반 D램보다 전력 효율이 개선된 LLW라는 D램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AI 시장,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력 효율이 향상이 되는 신제품을 개발했고요. 삼성이 차세대 XR 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초미세 공정 누설 전류를 줄이는 GAA 기술 차세대 D램 패키징 합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전략은 결론적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초입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심지어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 AI 반도체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뉴스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어떤 테마가 이 AI라는 이 말이 자주 나오고 있고 언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국내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삼성전자는 4년 연속 세계 5위 브랜드에 안착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자, 1위는 어떠냐? 애플이죠. 애플이 1위,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MS, 3위는 아마존, 4위는 구글, 그리고 5위가 이제 삼성인데, 1위부터 4위까지는 미국 기업인데 5위는 국내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기에 적기일까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려 있을 때 현재는 조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보다 삼성주 말고 밑에 깔려져 있는 소형주나 장비주들, 소부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 자체는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자체가 이 삼성전자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 우상향이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등,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반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으면 이러한 뉴스를 참고해서 반도체 AI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융업, 특히 현대카드에서도 지금 AI 데이터에 투자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의 30%가량을 1년에 2천억 원을 벌고 나머지는 전부 인공지능 AI 데이터 기술에 쏟아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영업이익을 이 AI 투자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영업이익 30% 이상 AI에 쏟아붓자 채권 회수 리스크 업무 고도화되어 있고 연체율이 이 카드 업계에서 최저죠. 이 연체율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건전성이 높다라는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카드 회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대세를 잘 따라가는 트렌드를 잘 아는 회사죠, 사실은. 최근에는 삼성카드를 역전해서 업계 2위에 올랐다라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업계 최초로 애플페이 도입했죠. 그리고 뭐 코스트코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콘서트 외국 슈퍼 콘서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에서도 AI에 대한 강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은행계의 신한은행도 지금 현재 카이스트 연세대와 AI 교육을 이어서 서울대와 퓨처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와 손잡고 3개월 동안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는 뉴스 기사고요. 자, 목표는 뭐냐면 디지털 시대 금융업 선도 인재 양성. 이제는 AI가 금융, 제조업, 그리고 카드, 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산업 모든 것을 포괄해서 AI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산업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11일 만에 2,500선 돌파했고 글로벌 긴축 완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큰손 쌍끌이, 브리지텍 등 AI 반도체주가 지금 현재 강세, 그리고 끌고 있죠. 현재 이 주식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매년 5% 이상 상승 때는 30년 중에 26년 산타랠리 나타나나, 이런 뉴스 기사가 떴는데, 결론적으로 딴 것보다는 이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미 국채 금리 그리고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국내 대주주 매물 폭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100% 오를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오르고 있는 섹터는 확실하게 2차 전지주는 잠시 조금 쉬어가는 어떤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26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요,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2100년쯤 돼서 지구의 온난화 문제로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고 해서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등 공신, 쉽게 얘기해서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온 나라가 힘을 합친 테마가 전기차였죠. 자동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라든지 이런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탄소세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확신,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서는 3년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이 자본이죠. 이 투자의 두 가지의 어떤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 쉽게 해서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이 배부른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누군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디젤차를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정책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엮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면
이 투자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탄소를 하겠다라는 그 목표치보다 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나 전기차나 다른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위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늦춰져서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주 뭐 3년이라는 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주 관련 종목들이 틀림없이 미래 각광 산업이라는 것에서는 전혀 생각의 변화가 없지만 이러한 현재적인 어떤 이런 흐름도 파악을 하고 이 점유율 조절이라고 하나요?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눌리고 있고 각광받고 얘기하고 있는 AI, 반도체, 로봇 이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올리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가속이 후퇴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들 나라마다 공시 의무화 법정 근거도 약하고 직원들 출퇴근 고객 배출도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점차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걸리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로 확대를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